이제 또래 관계 속에 이제 갈등과 해결 요 사례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친구들에게 자기 놀이만 하자고 요구하며 끈질기게 따라다니는데 그대로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놀이에서 지거나 불리한 상황이 싫어해서 규칙을 바꾸고 우기면서 친구와 충돌해요. 친구들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이 반장 같은 행동이죠. 갈등이 생기는데 모범생 성향으로 상황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 아이가 관계를 주도하거나 강압적으로 끌고 가려는 건데요. 예, 균형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도움이 좋을까요? 우리 친구는 자기 놀이를 되게 고집하고 자기 중심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친구들 감정을 또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놀이에서 재밌어야 되니까, 쾌감을 느껴야 되니까 친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꾸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 성향의 아이들은 사실 뭐 말도 빠를 수도 있고 대장 노릇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도 많고 아이들이 이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기 중심성이 해결이 안 되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어느새 보면은 자기가 왕따가 돼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서 어릴 때 좀 도와줘야 되고요. 제가 또 얘기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마지막 케이스에서 되게 친구들한테 뭐라 그럴까? 지적질도 많이 하고 다른 친구들이 규칙을 어기면 자기가 그 친구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나서서 해 주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은 고민일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융통성이 조금 부족해요. 아, 그래서 이 융통성이 되게 부족한 그 극단에는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요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많은 아이들이 또 자폐 스펙트럼에 해당하잖아요.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뇌신경계에서 저는 사실은 정신과 의사들은 뇌신경계 의사예요. 그래서 뇌 얘기를 오늘 많이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뇌신경계에서 감각이 세트가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세트가 한번 형성이 되면 그게 바뀌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가던 길도 다른 길로 가면 화를 내는 게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감각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고집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아이들이에요. 자기만 싫은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그걸 어기는 게 싫겠죠. 또 ADHD 성향을 보이는 사회성 아이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놀이터에 많이 나가서 다양한 감각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아이들 뇌에서 좀 뇌가 말랑말랑해진다 그럴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세트가 많이 형성이 되고 또 평상시에 안 하는 대로 아이가 뭔가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칭찬도 되게 많이 해 주세요. 그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아주 쏙쏙쏙쏙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또래 관계 속에 이제 갈등과 해결이라는 주제로 이제 다음 사례를 만나볼 텐데요. 친구 요구에 지나치게 맞추며 감정이 크게 흔들리고 배제당해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예. 예, 뭔가 이게 친구들에게 주도권을 자꾸 내주는 거죠. 특정 친구에게 의존도가 높아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게 속상하지. 혼자 놀기 어려워 늘 친구를 찾으며 의존적인 관계 형성하는 모습이 걱정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장님께서 앞에 사례 약간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어떻게 지원과 도움이 필요할까요? 아이들이 또래 관계에서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친구를 따라하는 거. 근데 이제 어머니는 너무 친구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고, 때로는 따라하는데 내 거를 내가 그림 그리면 얘가 따라하고, 이거를 주도하는 아이가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아이들이 누군가를 따라하고 싶다는 것은 함께 동질감을 느끼고 싶은 거고 그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건강하고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힘의 서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아이한테 자꾸 싫어하는 것도 시키거나 내가 싫은데도 그것을 따르거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는데도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걸 마치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아이가 생각하고 따라가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유아기하고 또 학령기가 약간 달라요. 근데 유아기 때는
이것을 아이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좀 서열을 나를 낮게 보고 있어. 이런 것을 인식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왜 싫은 걸 내가 하게 되거나 하면서 약간 분위기도 그렇고 느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계속 그 유아기 때는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고 경험하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경험을 해도 아이가 느낌만 느끼고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뭐 책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대화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면은 더 전문가의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많은 이제 정보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정보들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학년기에 가게 되면은 아이가 이걸 알아도 그거를 끊어내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그걸 모르거든요. 이런 관계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아이가 모르고 일단 거기에 이제 발을 들여놓으면 나오기도 힘들고 또 아이가 의지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얻는 것이 있으니까 더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때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더더욱 이제 아이들한테 잘 알려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너도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든지 친구가 시키면은 하기 싫다고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들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아이는 지금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표현도 잘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영유아기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이가 잘 알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를 따라 하더라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건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선택이니까 그거는. 근데 그 선택이 바른지 아닌지는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친구가 싫어하면 멈출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일단 그보다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 집에서 부모님이랑 가정에서 양육 환경에서 아이에게 선택권들을 많이 주고 있는지. 근데 그 선택권이라는 게 무조건 허용해 주라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라든지 아이가 얘기하는 것을 존중해 주면서 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분위기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내 선택이 옳고 그런 선택을 할 때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선택해봤는데 좋았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어떤 친구가 와도 그런 친구를 또 만날 수 있어요. 나에게 안 맞는 친구를. 하지만 아이가 알아차리죠. 이 친구랑 나랑은 결이 안 맞구나. 이거는 좀 부당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워낙 이제 애들이 노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이 놀리는데 제 눈앞에서 많이 놀립니다. 제 눈앞에서 애들 데려와 가지고 그 노는 거를 잘 관찰해요. 그래서 둘이 케미가 어떻게 맞고 얘는 얘한테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잘 관찰하다 보면 확실히 아이 이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단지 우리가 아이 얘기를 전해 들은 거 말고 선생님이 그랬다더라, 이랬어, 그리고 내가 전하는 거 말고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사례 또 만나 볼게요. 네. 아이가 잘못된 표현을 지적받으며 친구들에게 무시와 배제를 당해서 속상해하고 어머님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을 느낍니다. 예. 아이 아끼는 물건을 억지로 주거나 돌려받지 못해서 아이고 속상하지. 속상해하며 스스로 해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내년에 학교에서 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부모로서 어떻게 조언을 하고 반응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이게 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 그 고민이 많이 생기죠. 원장님, 요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바람직한 태도와 예방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질문 주신 어머님께서 아이를 많이 가르치려고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해 줬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너무 약하니까 아이를 자꾸 과보호하면서 많이 도와주는 부모님도 있어요. 양쪽 다 아이의 관계에 있어서 경계막이 약합니다.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좀 관찰하고 키웠던 애들에 비해서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경계막이 약한 건 다른 사람도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침범하기 쉽고 또 무시하기도 쉽고 배제하기도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경계막에 대한 얘기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 경계막을 어떻게 균형 잡히게 형성을 시켜줄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항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은 살다 보면 무시도 당하고요. 누구나 그렇듯이요. 배제도 당하고 왕따도 한 번씩 당하면서 배워요.
그런데 요새 부모님들은 그걸 놔두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막 엄마는 막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데 아이를 정말 위험하고 또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좀 놔두고 지켜보는 건 또 우리 아이가 그걸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세요. 개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기다리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기다릴 줄 아는 거를 배워버리면요. 육아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막강한 것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또 빌려준 거 못 받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경계막이 약한 애들이 물건도 잘 뺏겨요. 그리고 뭐 싫다는 거절도 못하고 또 돌려달라는 말도 못해요. 엄마가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러는 경우 많잖아요. 이럴 때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제가 오늘은 대화법에 대해서 또 조금 얘기 드릴게요. 첫째는 아이가 원하는 걸 일단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말해줬으면 좋겠어. 공감이 돼야지 그다음 훈육이 가능하니까요. 엄마도 너를 도와주고 싶다. 라고 첫 번째 얘기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팩폭을 해야 돼요. 팩트. 뭐냐면 엄마가 너를 지금 이번에 도와주면 너가 그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일 수도 있어. 그렇게 팩트를 얘기해주고 이거는 너의 일이고 엄마가 계속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항상 팩트를 얘기해 주는 게 육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대안을 또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 너가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엄마랑 같이 말 연습을 해보는 건 어때?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 친구야 그 장난감 나 돌려줘. 이제 내가 놀고 싶어졌어. 그냥 그 말을 이렇게 대사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사 연습을 할 때도 처음에는 대사로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발연기 할 때 똑같은 대사를 해도 그 감정과 호흡과 그것에 따라서 엄청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연습하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경계 얘기 많이 하지만 몸이 되게 중요해요. 말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까 할머님도 말을 애가 밖에서 못하나 그랬잖아요. 그건 언어적인 문제만은 아니고 몸이 벌써 좀 위축될 거예요. 그래서 몸을 풀어줘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아이한테 대안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아이를 납득을 시키려면 어떤 이득을 너가 볼 수 있는지 얘기해주면 참 좋아요. 너가 그렇게 하면 너가 좀 강해지고 다음에 친구하고도 더 잘 행복하게 놀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그래서 처음에 공감, 교감 해주시고 팩트를 간단하게 단호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안도 하나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러면 뭐가 좋은지. 그럴 때 아이가 엄마가 그냥 안 해준다는 게 아니구나 라고 납득을 하면 좀 용기가 나겠죠. 요 말씀 듣다가 저희 어머니가 또 생각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세신 분이거든요. 우리 손자들을 어머니가 다 보셨는데 손자가 어린이집 가서 말도 잘 못하고 유치원에서 말도 잘 못하고 맞고 오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결했냐면 어머니께서 유치원에 가가지고 걔를 몰래 부릅니다. 야, 이리 나와봐. 너 한 번 더 그럼 혼나? 내가 올 거야? 뭐 이렇게 했더니 다음부터 안 괴롭히더란 말이죠.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저 사람 뒤에 뭐 있어? 무서운 거 있어? 백이 있어? 나 우리 아는 형 있다. 이런 걔한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거 살짝 배워가지고 제가 항상 아이들 뒤에 있다는 걸 그 주변 친구들한테 인지시켰습니다. 그래 알지? 그래 잘 지내라. 그래서 사실 이건 아빠 효과라고 보는데 엄마보다 아빠가 훨씬 잘 먹힙니다. 그래서 놀이터 같은 데 가도 아빠가 서 있는 애들은 애들이 함부로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요런 방법도 있다. 뒤에 누가 있다. 이거 어떻게 봐요? 뒤에 백. 우리 이정 선생님이 이제 재밌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위험한 행동이에요. 요새는 너 이리 좀 와볼래? 그래서 아줌마가 있잖아. 그렇게 했다가 역으로 우리 아이를 학대했다. 요새 얼마나 소송도 많고 신고가 많아요. 그래서 역으로 막 난리가 나는 경우 저는 대치동에서 한 20년 있었지만 각종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폭의 소상한 부분 요새는 계속 소송이 많으니까 많이 아는데 요새는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이들한테 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백 있습니까? 이거 말고 뒤에 백이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아오라가 있고
백이 있는 거는 정말 부모님이 등장하고 할머니가 등장해서가 아니고 그 아이가 경계막이 잘 쳐진 애들은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 그걸 느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아주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께 1분 정도 선물해 드릴 거예요. 현장에 오신 분들만 또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아, 유튜브 끄고 이분들만 다 안아줄 건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아, 이분들은 이제 그러면은 계속 이거 빨리 끝나고 1분만 기다리는데. 네. 자, 좋습니다. 아, 오늘 진짜 시간이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은 현장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래 관계 속에 이제 갈등 해결, 요거에 관련돼서 또 이제 질문 있으신 분, 네네네. 저희 아이는 5살이고 이제 51개월 된 친구인데, 유치원 다니면서 갑자기 누가 뭐 나쁜 말을 했어요. 아니면 누가 저랑 안 놀아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걱정돼서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봤더니 그 상황이 저희 아이도 되게 적극적인 아이인데 그 아이도 자주 부딪히는 그 아이도 적극적인 아이인가 봐요. 그래서 같이 뭐 이거 할 사람 여기 붙어라를 동시에 한 거죠. 근데 애들이 이제 저쪽을 쑥 몰려가니까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따라 그리고 막 그 말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되게 따라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따라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제 나쁜 말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유치원에 자원봉사를 가면서 알뜰 시장대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제 친구 관계를 보게 됐는데 그 친구가 약간 이제 언니처럼 그 부담임 선생님처럼 이렇게 지적하는 친구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발달도 빠르고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약간 돌아다니니까 선생님 누구누구 뭐 저 돌아다녀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는 이제 좀 시무룩하고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뭐 안 놀아줘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한 이후에 제가 딱히 개입을 하는 건 아니고 상황은 이제 파악이 됐고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냥 공감만 해주고 끝나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안 놀아줘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럼 그 친구는 다른 거 하고 싶었나 보다 뭐 이번에는 너는 요거 하다가 다시 한번 그 친구한테 뭐 같이 놀자고 얘기를 해보는 건 어때?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났는데 마음이 짠한 거죠. 맞아. 실제로 막 지적당하는 걸 보고 이러니까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더 해야 될 행동이 있는지 부모로서 궁금합니다. 응. 그 이제 심각하냐 아니냐의 기준이 어른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이제 아이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심각하다고 해서 막 공격적으로 우리가 따지자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자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내가 뭔가 점심시간에 우리는 뭐 된장찌개 먹으러 갈까? 뭐 김치찌개 먹을까? 하는데 다 된장찌개 다 그렇게 해. 내 의견은 얘기를 안 들어주고 그다음에 자꾸 뭐 하는데 왜 복사를 뭐 이렇게 오타가 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위축이 되잖아요. 환경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니까 아이가 물론 그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아이가 계속 그런 감정을 느낄 때 그 느낌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야 회사 나와 이렇게 괜찮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리지, 그만둬. 그것도 나중에는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 뭐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디나 그런 사람은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계속 중요한 말씀이 그 경계막을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단단히 해 나가야 되는 기회가 찾아온 거니까 51개월에 찾아왔으면 빨리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다져나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이제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친구랑 놀지 않는 것이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쉬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에서 보면은 한번 다음에는 다른 걸 하자고 해보면 어때라는 말 자체가 이 관계의 선택권이 그 친구한테 있거든요. 그 친구가 놀지 않겠다고 하면 또 속상한데 제가 볼 때는 그 패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도 다행히도 또래보다는 부모님이 훨씬 더 크고 아이가 그러니까 의지하는 존재이니까 그 친구는 우리 딸이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나 보다. 걔가 노는 건 뭔데? 그래서 가지고 한번 얘기해줘봐. 어떤 그림이야? 그래서
엄마랑 같이 그려보자 하고, 나 그 놀이도 재밌겠지만 엄마 생각에는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이런 놀이들도 재밌을 것 같은데 라든지, 그러니까 좀 관점을 전환시켜주면서 내가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계속 거기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 관계, 나한테 거절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막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직 그런 힘이 없으니까 엄마를 통해서 함께 그 전환하는 그런 연습들,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 놀지만 아니어도 너가 아쉽지 뭐 내가 아시는, 약간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로 좀 공감을 충분히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친구 따라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따라하면 유행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딱 욕먹어요. 그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라는 건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자신감, 다른 사람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괜찮은 건지를 알면 그 아이는 에너지장이 점점점 이렇게 두터워져요. 그래서 인기를 끄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비유를 하는데 애들이 그 에너지 먹으러 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인기가 없거나 그럴 때는 물론 이제 우리 아이를 왕따시키거나 그런 애가 있으면 걔는 저는 그 아이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지금 뭔가 우리 아이가 치이고 어려움이 있고 잘 못 어울린다 그럴 때는 그것부터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를 성공을 시키려면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풍부해져야 한다. 그거를 또 해줄 수 있는 분은 엄마다. 힘내세요. 오늘 포럼이 너무 좋은 게 질문을 딱 하시면 질문자분을 위해서 막 득달같이 정답을 뭐 얘기해주고 싶어갖고 막 들썩들썩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 아까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소장님께서 이게 선택권, 이제 소위 주체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저는 애한테 그러거든요. 막 애한테 힘들다 그러면은 야 놀지 마. 야 그만둬. 괜찮아. 안 놀아도 돼. 딴 애랑 놀아. 괜찮아. 근데 지가 놀고 싶으면 놀겠죠. 근데 이게 배우자한테도 많이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배우자가 회사, 이제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회사에서 힘들어갖고, 힘들어. 때려칠까? 막 그러면은 배우자가, 야, 그만둬. 내가 벌면 돼. 괜찮아. 그만둬. 못 그만둬요. 절대 못 그만둬. 그런데 그 말이 어찌나 힘이 되는지 몰라. 왜?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만둘 수 있으니까. 근데 안 그만둔 거야, 내가. 내가 너랑 안 놀아주는 거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이런 개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한테도 그렇게 한번, 야, 그만둬. 해보세요. 애한테도 안 배우시고. 이 시간이 참 잘 갑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오늘 잡혀져 있는 시간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좀 빨라서 여러분의 질문을 충분히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네.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사회적인 눈치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거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질문하고 싶고요. 사회적인 눈치가 낮다는 건 어떤 개념에서 느끼실까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좀 끼어들지 않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좀 끼어든다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아이한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려줘. 어른들의 이야기가 먼저야. 기다려야 해. 이런 식으로 해도 좀 불안이 높은 아이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지 조금 그게 궁금하고요. 요런 거 어떻게 할까요? 요거 비슷한 저도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을까요? 뭐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말 잘라갖고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저도 고민이긴 한데 내가 말하고 있는데 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 말 그만할까요? 요새 ADHD 굉장히 유행하기 때문에 어머님들 인터넷 같은 데서도 리스트를 금방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남이 말하는데 끼어든다.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ADHD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뭔가 먹고 자고 싸고 감각적으로 운용하는 그 뇌가 조금 약한 것뿐이에요. 지능하고도 상관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정서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제 조금 부족한 우리 아이인 거거든요. 이 사회적인 눈치가 조금 약한 애들이 자꾸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야단을 많이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눈치를 또 그렇게 봐요. 진짜 봐야 될 눈치는 안 보면서 쓸데없는 눈치만
늘고 주눅이 드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까 말한 그 ADHD 그 일축내가 리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주를 해도 남의 소리를 듣고 내가 칠 때 치고 참을 때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자기가 연주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간의 충동성이거나 이 조율이 안 되는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이하고 같이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체능 교육 같은 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춤도 박자가 있잖아요. 노래도 박자가 있잖아요. 요거, 박자 개념, 이거 굉장히 좋네요, 리듬. 자, 또 두 번째 질문.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직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이제 신랑의 일로 인해서 멀리 이사를 가게 돼요. 어디까지요? 섬으로요. 섬으로? 진짜? 네, 제주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 섬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서울에서는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섬에 가게 되면은 친구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 아이가 말을 하는데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 버퍼링이 약간 있는 편이고 급할 땐 막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친구들이 그 상황을 기다려줘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 일종의 적응의 문제죠. 거기 가서 애들도 적을 텐데 이 아이의 이 성향을 못 받아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네. 어떻게 해요? 우선은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도 적응의 기간이 필요하고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발달에 좀 고민이 있거나 했을 때는 뭐 어린이집을 어떤 거를 가면은 좋을까부터 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저는 드리지 않지만 그런 고민을 하세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항상 뭐냐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아이한테 이런 점이 좋고 안 좋고 뭐 이런 가능성들을.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어머니께 이제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무리 준비를 하고 가도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께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서울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고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어느 집이나 고민이 없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섬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더 뭔가 마음이 더 복잡하실 것 같아서 모든 게 이제 섬으로 가서 아이의 어려움이 생긴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부 관계도 그렇고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친구 관계에서 눈치가 좀 없는 편이라고 했는데 또 친구는 많다고 하는 점이 이제 어떤 그 아이의 또 특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잘 친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엄마는 문제로 봐서 분명히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 그 친구도 없고 하면은 또 이제 갔을 때 익숙한 친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친구가 많다고 하면 또 엄마가 생각하지 않는 이 아이의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말만으로 친해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되 조금 아이가 그러면 친구들이랑 놀이할 때 어떤 점이 강점이고 이 아이가 잘 사귀어 나가는지, 그리고 저는 5세라고 했잖아요. 친구들이 말할 때 기다려주는 것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만 하기보다는 좀 장점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이 좀 발현될 수 있도록 그 섬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뭐 재밌는 뭐 이렇게 표현을 잘한다든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잘 나눠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영유를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부터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발달이 뭐 늦은 애들은 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수가 좀 적은 시골 학교나 대안학교로 보내볼까? 이런 엄마들도 있거든요. 근데 숫자가 많으면 거기에 우리 애랑 좀 비슷하게 놀 애들도 있는데 수가 적어지고 또 비슷한 애들만 모아는 경우는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야 정답이다, 여기가 아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몇 학년 때 선생님 되게 나한테 힘을 주셨고 몇 학년 때 선생님은 너무 이런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사람만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치고 나갈까? 그 힘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짧게 한 가지 해볼게요. 본인들 제 말을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잘 되고, 이렇게 해도 잘 되고 저렇게 해도 잘 된다. 저렇게 해도 잘 된다. 이 말을 한번 가지고 있어 보세요. 우리는 잘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잘 되고 저렇게 해도 잘 된다. 와, 너무 긍정적이다. 그리고 뭐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 이제 갑자기 지금 얘기하는 아까 표정과 뉘앙스에서 갑자기 나는 사고를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진짜 평탄한 내 삶에 갑자기 원치 않는 변화가 생겨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게 좋은 장점은 여기 인프라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있는 것의 단점은 아이들이 규격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에피소드가 많은 애가 훨씬 잘 살 겁니다. 너 나중에 커서 너 추억 뭐 있어? 라고 했을 때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이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의 삶이 훨씬 황폐해지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근데 섬으로 가는 건 그 장점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가서 거기서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가 문제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쩌면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어요. 섬에 가면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삶에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변화는 나에게 이롭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섬에 가는 거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너무 따뜻한데? 제가 오늘 끝나고 다 안을까요? 한 번씩? 한 번씩 다 안아줬으면 좋겠다. 아까부터 계속 질문하고 싶으셨는데 기회로 호시탐탐 노리시다 드디어. 저는 6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친정엄마랑 같이 육아를 하는데, 제가 일을 해서, 그, 남자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유치원에 있었던 얘기를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친정엄마랑 같이 상담을 갔는데, 다 잘 지내는데, 우리 아이가 치어에서 보면 조금 가격하거나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네. 다른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실 정도로, 이는 그 친구를 좀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랑 안 노는 건 아닌데, 그 친구도 유독 좋아하니까, 그 친구가, 이걸 먹으면 고양이야, 이걸 안 먹으면 고양이가 아니야, 그럼 먹기 싫어도 막 먹고, 이거는 파란색 구슬이 되게 세. 너의 흰색 구슬 세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울면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흰색 구슬도 센 거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그걸 보시다가 안 되면 개입을 해주신대요. 재은이 말도 맞아. 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냐.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댔더니 선생님이 그러면은 한번 물어봐라 해서 이제 근데 그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아요. 라고 했더니 그럼 자기 전에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가서 이제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대요. 그 친구도 좋고 다른 친구도 좋고. 근데 제가 그 워킹맘이라는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놀이터에 가서 또래 친구들 만들어주고 엄마들이랑 친해져서 정기적으로 놀아서 그걸 잘 관찰해 보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고, 다른 친구들이랑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유약하거나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놀 때 보면 그냥 규칙도 잘 지키고 어느 정도 뭐 티격태격하지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할머니다 보니까 계속 그 친구랑 놀지 마. 이제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 말은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저도 근데 그 말을 막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할머니 했더니 엄마 할머니 친구가 아니라 내 친구잖아.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얘기를 이제 짧게 담임선생님이 다시 알려달라고 해서 우리 재은이는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럼 재은이가 단단하기는 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볼게요. 라고 했는데 너무 얘기를 안 해.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좀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제가 도와줄 텐데 아는 게 병이죠. 맞아. 요새 어머님들은 달라 그래요. 맞아. 그런데 우리 아이를 절대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경계를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밤에 물어봤을 때도 자기 문제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제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고민하는 아이들도 정말 좀 수치스럽고 우리 엄마가 이걸 알면은 걱정하면 어떨까 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아이의 또 말을 들어볼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정말 똑똑하게 자기 표현을 하잖아요.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럼 뭐 정 답답하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알고 싶다면 그런 애도. 방법이 있군요. 네, 캐내는 방법이. 네, 알고 싶은 이유가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 사실 알고 있으니까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허구를 섞어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이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 지금 유아기 때 모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아, 지금 그 상황이 이건가? 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는 좀 알아챌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냥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기준을 좀 알려주는 건 좀 필요하겠다.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좋아 보일 때는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보는 거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그 친구의 활달함, 또 리더십 이런 좋은 것들을 또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실에 앉아 있다 보면 우리 애가 무슨 병인가요? 선생님 이거 무슨 증상인가요? 라고 해서 오잖아요. 요새 또 선생님들도 그렇고 얘가 뭐가 문제인지를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결국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의 장점. 또 그걸 키워줘서 그 문제를 덮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긍정적인 거를 더 많이 보는 그 눈은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요즘 워낙 이제 자폐 스펙트럼, ADHD 뭐 이런 얘기 많이 있고, 또 금 쪽이 뭐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그냥 무슨 상황만 생기면 얘가 금 쪽이 아닌가? ADHD 아닌가? 얘 자폐 스펙트럼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비율 별로 안 되죠? 음주거지 별이 많죠. 많아요? 그런데 통계도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뭐 1%의 통계지만 내가 그거면 100%거든요. 그래서 통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ADHD다, 자폐 스펙트럼이다, 뭐 이런 진단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진단 크라이테리아, 그 기준만을 가지고 자꾸 기냐 아니냐, 그러면서 자꾸 의심의 눈으로 내 아이를 보는 거예요. 또 훑어보고 또 훑어보고. 그게 아니라 전문가의 또 의견을 들어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애가 잘 클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부분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 한번 짚어봤습니다.